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노숙자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건 단연 이 캘리포니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도 지난달 노숙자 관련 뉴스가 지역신문 일면에 났는데 여기서 비롯된 사연 하나를 오늘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했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틀 전인 지난 15일, 지난 수십 년간 노숙자로 생활해온 한 남성의 삶을 조명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이에 앞서 한 지역 신문에 나간 뒤에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트먼이라는 신문은 지난달 11일 그 지역 이제 노숙자 사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노숙자가 많은 LA에서도 늘 관련 뉴스가 나오듯이 노숙자촌을 금지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숙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 실렸는데요. 네.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남루한 차림에 쇼핑카트 한가득 물건 싣고 힘겹게 움직이는 그런 노숙자 모습, 또 그런 물건들 옆에 두고 힘없이 앉아있는 노숙자 모습, 네. 흔히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노숙자들 모습이었고 뉴스에서도 다뤄지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남성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보면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노숙자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할 만큼 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노숙자는 올해 68살 코이 피더스톤이란 이름의 남성인데요. 코이의 사진을 한 여성이 보게 된 게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우스 오스틴 박물관 파퓰러 컬처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올해 65살 리아 미클링이라는 여성은 친구로부터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이 기사에 코이 사진이 있었고요. 네. 그 사진을 보면 비가 오는데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게 기르고 모자 쓴 채 짐이 넘쳐나는 그런 쇼핑카트 끌고 가는 코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사진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거 내가 아는 코이 맞나? 라고요. 수십 년 전 같은 학교를 다녀 알고 지냈던 오래된 친구가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코이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이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활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에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노숙자로 전락한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 친구가 맞나 싶으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나 봐요. 매치를 네. 해본 거 보면. 맞습니다. 사진 밑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얼굴과 지금은 수염이 덥수룩 난 노숙자의 얼굴인데 거기서 같은 얼굴을 이렇게 연상시켰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예시력이네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보고 끝났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여성이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리아는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덮는데 그치지 않고 곧장 액션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코이를 직접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노숙자가 거주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노숙자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리아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못 찾았고요. 둘째 날도 헛수고였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세 번째 나선 날 대학 근처 한 성당 바깥에 있는 코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코이는 성당 밖에서 비둘기들에게 베이글 조각들을 뿌려 먹이를 주고 있었고요. 코이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실행에 나선 거잖아요. 친구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서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 뒤에는 더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나요? 네, 코이는 이제 성당 밖에서 먹고 자고 해왔는데요. 리아는 우선 코이에게 근처 와타버거라는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가서 아침 타코와 커피를 사줬고요. 허그도 여러 차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자신과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코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아는 자신의 트럭에다가 그의 물건들을 싣는 걸 도와주고 집으로 데려와 지내게 해줬습니다. 코이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오래전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노숙자를 자기 네. 집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리아는 코이와 이제 다 같이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창생들한테 다 연락을 네. 했군요. 네, 코이를 네. 찾았다라고요. 아하. 그랬더니 그 친구들 모두가 다 같이 또 코이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코이가 입을 옷, 신발을 모아갖고 리아 집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가 밥도 먹고 뭐 TV도 함께 보고 뭐 그런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코이는 침실이 하나 남는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거주지를 찾기 전까지는 이 친구 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특히 친구들은 코이가 소셜 시큐리티 그 혜택 받는 것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네. 친구들이 더 대단한 게 더 큰 선물을 줬다면서요. 네, 친구들은 코이를 위해서 기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기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다가 코이 사연을 올렸는데요. 2,000달러가 처음에 목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4,000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았더라고요. 아, 잘 됐네요. 네. 네, 그 사이트 가보면 누가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뜨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사람이 500달러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가짜 사연 아니겠죠? 고펀드미 하도 가짜 사연이 많아서. 네,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 사이트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해주다 보니까 친구들은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또 올렸는데요. 현재 코이의 생활,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 돈이 쓰이는지 등등 투명하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글이 새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네. 돈만이 아니라요. 자전거 등 다른 물품들을 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참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가깝다 그러더니 네. 수십 년 전에 학교를 함께 다녔다고 이렇게 동창들이 다 모여서 이 발벗고 나서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친구들 네. 참 대단하네요. 네, 친구들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코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코이와 밴드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아하. 그때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2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렀어도 우정을 가르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코이가 특히 굉장한 친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친구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그만의 개성을 가진 친구였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 5명의 친구만 내 주변에 있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네. 코이라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친구들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네, 코이는 학창 시절에 풋볼과 야구를 했는데요. 197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주립대학에 풋볼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대학도 나왔네요. 네, 그 후에는 코이는 이제 로드 매니저로 일합니다. 프랭크 자파 그리고 마더스 오브 인벤션의 로드 매니저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다른 비극이 다가왔는데요. 코이의 형제가 신원 5인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애틀란타 지역으로 거처로 옮겨서 여러 일을 하던 코이는 또 언젠가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코이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요. 그리고 코이는 생활형 절도범으로 전락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12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오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소설 같은 얘기네요. 네. 네. 참 이 노숙자들이 힘든 게 먹고 잘 수가 없어서 이게 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희망이 없다는 게 더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코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희망이 생겨서 정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코이는 자신이 잘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코이는 그러면서 오스틴에서는 자신이 마치 노숙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연이 워낙 많이 알려지면서 코이가 노숙자였다는 걸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된 됐다. 겁니다. 네. 하지만 코이는 이런 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누구나 자신처럼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노숙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는 이 스토리를 지금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전보다 확실히 더 흔하게 노숙자와 마주칠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노숙자를 피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주치는 노숙자 중 상당수가 또 정신질환 앓거나 약물 중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달 초 LA 타임스 보도에 나왔듯이 LA 지역 노숙자 10명 중 무려 7명꼴이 정신질환 앓거나 약물 중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숙자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숙자들 옆 지나가는 게 두렵고 좀 꺼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다는 점, 네. 그들에게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번에 좀 상기시켜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가능하면 도움도 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이제 보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자 이름이 코이고 네. 찾은 제 여자 제 동창생이 리아인데 네. 그 두 사람이 그 고등학교의 그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사진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그 베스트 클래스메이트 네. 그러니까 그 해에 최고의 남자 학생, 최고의 여자 학생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사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찾은 이 여학생, 여자 이 동창생은 예전에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모범생이었고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그러한 이제 이 코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끼리 굉장히 이렇게 네. 이제 뽑힌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이름하고 예 이름을 보고 이제 아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코이가 아닌가 하고 이제 직접 확인을 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네. 이 노숙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따뜻해져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인 것 같네요. 네, 이 맞습니다. 주변에도 제 2의 3의 코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